16회 천문우주 내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오늘 제가 한 30분 정도 짧게, 한 20분 정도, 공부하는 그 일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 삶이랄까, 예, 이런 단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오면서 차가 조금 막혔는데 여름 피스철이라 동해안 강릉으로 가는 그 길로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예, 일상적 삶이죠. 일상적 삶은, 예, 일상적 삶의 특징은 뭐냐 하면, 실체적이죠. 예. 예, 막 군말할 것 없이, 예, 확 부딪히고, 엉겨붙고, 뭔가 불쑥불쑥 하는 그런, 예,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실체적이고. 아주 우리 일상 삶은 굉장히 실체적이죠. 굉장히 실체적인데, 실체적이긴 한데, 분산적이에요. 네. 상당히 분산적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봤더니, 이 일상적 삶은 또한 1차적이에요. 1차적이란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냥 자극이 들어오면 즉시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1차적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브레인을 써갖고 고차적인 생각할 것 같죠? 아니요. 대부분 1차적 반응에 머물러요. 왜? 우리의 실질적 삶의 요구 조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분산적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생존 조건에서 들어오는 그 입력들이, 이렇게 사회를 이렇게 그룹을 살면서 다양한 방향에서 들어와요. 경제적 여유가 있거나 좀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괜찮은 줄 알았더니 또 다른 쪽에 구멍이 뚫히고, 좀 스트레스 받으면 열심히 하려고 했더니 하나는 얻었더니 조금 지나고 우울증이 걸려버리고, 예, 상당히 분산적이죠. 예, 실체적이긴 한데, 일상 삶이라는 게 1차적이기도 하고, 분산적이죠. 예. 그러면 박자세가 지금 쭉 하고 있는 그런 삶의 양상을, 그자, 공부하는 삶이랍시다. 공부하는 삶에는 어떤 특징이 있나, 이렇게 한번 봐요. 정확히 달라요. 실체적 삶이 아니고 공부의 삶은 가상적입니다. 가상적이죠. 우리는 자연과학 공부를 하는데 그 자연과학 공부를 하는 게 대부분 수식이나 화학 기호나 그렇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인간이 만든 고차원적 상징들이죠. 가상적이에요. 가상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은 90% 이상 사람은 실체적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모임을 아무리 소개하려 해도 이렇게 빨리 확산 안 되는 게 인구 퍼센트적으로 이렇게 고정이 돼 있어요. 상당히. 대부분 사람은 90% 사람은 실체적 삶을 사는데 우리는 가상적 삶을 산다 보시면 돼요. 허망되죠. 저걸 좀 네거티브하게 표현하면 허망되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직시를 해야 돼요. 가상성하고 실제성의 그 차이점은.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분산적인데, 우리 일상삶 분산적인데, 가상성에 우리 학문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분산적이 아니고 구성적이요. 놀랍죠? 구성적이요.
구성적이란 건 뭐냐면, 빌딩 블락을 해갖고 뭘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상 공간이 있다면 가능할지도 몰라요. 구성적이에요. 컨스트럭티브. 네, 컨스트럭티브한 거예요. 설계도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무슨 자, 우리가 팀 프로젝트를 만든다. 그 다음에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럴 때 전부 구성적이죠. 예, 컴퓨터 프로그램 생각하면 딱 금방 알 수 있어요. 포트란이든 C++든 컴퓨터 프로그램 생각하면 굉장히 구성적이죠. 구성적. 기본 유닛, 모듈라티를 다양하게 조합해서 두루프를 돌리고 하는 구성적이죠. 근데 우리 일상 삶은 그럴까요? 실제적 삶은? 아니요. 구성적이 아니요. 예, 헷갈릴 정도로 1차적 반응의 끝없는 분산적 충돌이죠. 직선적이라는 거가 저는 이 범주에 사실은 수도하는 수도자들도 실제적 삶이라 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1차적에 올인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우리는 복합성을 가져요. 예. 공부하는 사람의 삶은 복합성을 수도성, 많은 월드컵 축구 선수, 한번 생각해보세요. 1차적이죠. 그분들은. 한 가지 목적이 명확하잖아요. 한 가지 목적이 명확하잖아요. 그럼 박자수 추구하는 것도 한 가지 목적 아니냐.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일단 구성적이기도 하고, 우리는 종 잡을 수도 없어요. 일반 사람이 봤을 때. 지극히 황당한 꿈을 꾸는데, 그 꿈이 가능한 것은 구성적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지질학, 천문학, 전체물리학, 핵물리학, 양자역학, 생화학, 진화학, 분자생물학, 세포생물학, 유전학, 연력학, 고체물리학, 결정학, 지질학. 수십 가지 학문들을 다 하고 그걸 또 현장에 가서 리얼 시스템에서 확인해보는, 이거는 복합적이죠. 복합적이죠. 어떤 수도성보다 월등하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딱 한 가지만 추구하죠. 어떤 절대라는 게 있다고 상정을 하고 그 가문을 뚫으려고 모든 걸 다 버리고 글로 가죠. 우리는 그런 확률 낮은 게임은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죠. 일단 검증된 거 모듈들이 무수하게 많은데 왜 그쪽 안 보느냐 이거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격받는 거는, 야, 무슨 학자나 불행이들이 그냥 알아? 해봤어? 이러잖아요. 그럼 속으로 이제 반론을 제기하셔야 돼요. 몇 년 전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영국의 불교학자가 우리나라 왔어요. 세계 불교학회 회장인가 그런데 꽤 유명한 사람이요. 그 양반이 그 신문에 인터뷰했는데, 보통 불교를 좀 있어 보면 가장 공격받는 게 수행스님들한테 불교 학자들이 공격을 엄청 받아요. 야, 너희들 무슨 아는 척 그만해라. 그걸 또 특히 아르말이라는 말을 써요. 아주 지긋지긋한 그 말. 내가 가장 싫어하는 말인데. 아는 척 하면 안 돼? 우리 사람이 희한해. 아는 척 하는 거 굉장히 죄스럽게 생각하더라고. 내가 첫 번째 이 운동을 하면서 아는 거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제가 어떤 데 좀 이렇게 심한 이야기 하는 그 배경은 뭐냐면요. 이상하게 아는 척 한다는 용어가 우리나라 말처럼 이렇게 부정적으로 쓰이는 나라가 없을 거예요. 이상하잖아. 얼굴 잘나면 잘났다고 미인대에 나가는데, 좀 아는 척 했기로서는, 이런 거 좀 이거 앞이 요새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 아는 척 하는 게 무슨, 그게 왜 공격받나 하면, 대부분 사람들 이건 가상적이라는 그 사람들은, 너 실제로 해봤어? 실제로 삶의 피 튀기는 현장에 네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 불교학자 뭐라 했는지 하면, 자기는 성불해갖고 평생을 면벽수도해갖고 가문을 떨픈 사람 하나도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세계 불교학 회장이. 자기는 가상성을 통해서 다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는 허망되고 그거는 실체가 없는 걸로 생각하고 하나는 확률 게임 지금 10,000명이 하면 될까 말까 하는 거. 그거 왜 글로 가? 그렇죠.
그건 우리가 암암리의 가상성, 소위 말해서 이게 바로 이야기는 언어죠. 우리가 하는 건 다 언어입니다. 이런 거. 그래서 제가 누차 이야기 하잖아요. 제가 학교 탐사가 갖고 가장 놀랐던 거는 사막 한가운데서 인간의 문자가 위대하다는 거. 자연 자체가, 자연은 위대하다, 안 하다의 그 대상에 벗어나 있는 존재입니다. 자연을 두고 위대하다 이런 거는, 어머님의 사랑하고 그냥 시를 쓰는 사람하고 똑같아, 나보면. 어머니는 시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내가 얘기했더니 황동규 시인을 초청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뒤풀이를 하는데 우리 그 연구단지 굉장히 원로 과학자 한 분이 시를 굉장히 그 시집이 700권 이상 갖고 있는 굉장히 나이 드신 과학자인데 그분이 시를 워낙 좋아하니까 황동규 시인하고 두 분을 같이 앉혀도 이랬어요, 제가 뒤풀이 할 때. 근데 한참 이야기하니까 그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황동규 시인이 선생님 어떤 시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어머님의 그 사랑 뭐 이런 시를 좋아한다니까요. 황동규 시인이 정색을 하면서 아니 어머니가 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말을 정색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한번 우리 은행에 가서 한번 항의한 적이 있어요. 아니 당신들은 봉이 김성달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란 단어를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쓸 수가 있느냐고, 은행에다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거는, 그러니까 언어의 공공재라 보시면 돼요. 누구나 다 그 공기 같은 거예요. 이게 산소 공기를 자기 집에서 다 끌어놔 놓고 다른 사람 쓰지 마. 우리 거야. 이렇게 주장한 같은 거야. 우리란 단어를 은행이라 붙이는 데는. 실제로 그래갖고 그 법원까지 올라갔어요. 다른 은행에서 항의를 해갖고. 이거 처음 생각하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왜 어머니가 시의 대상이 안 되느냐 하면, 그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갖고 있고, 오히려 그걸 언급함으로써 그거의 부재를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언급한다는 자체가 그게 없는 걸 드러내는 거 한 가지예요, 사실은. 그래서 황동규 시인이 어머니가 어떻게 시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그렇죠. 이제 그런 관점 다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가상적입니다. 그 다음에 가상적이기 때문에 놀라운 두 번째 능력이 뭐냐면 구성적일 수 있어요. 설계도가 완벽하게 가상이기 때문에 마음껏 구성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설계도가 리얼이라 하면 가구 배치 어떻게 해? 책장, 문, 한문 고정하면 끝나잖아. 물리적 실체라 하면. 근데 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대로 변형해도 아무런 에너지 로스가 없잖아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것도 선별적으로 보지 않고 어떤 것에 대해서 특별한 밸류를 부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복합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종교는 하나에다가 올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시스템 1차적인 거예요. 근데 종교가 좀 그다음 탁월한 게 분산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를 얻는 거예요. 근데 일상 삶은 1차적이기도 하고 고지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자극이 오면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그 유명한 언질이 있잖아요.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상성이 위대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생각 없이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주변에 그냥 막 사는 사람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그냥 주생뱅이 같은 소리밖에 안 나오지. 자기 사는 대로 말이밖에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왜 그러냐 하면 분산적이고 1차적 삶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게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게 실체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자연에서는 자극이기 때문에.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는 가상적이기 때문에, 그 본질을 잘 못 본 사람한테 엄청나게 공격을 받아요. 학자라버랑이들이 말이야, 뭘 안다고. 저한테도 간혹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속으로, 연구단지 같으면 이야기하면, 당신 군에 가봤어? 왜 그러냐? 연구단지 한 7, 80년 군에 안 갔거든요. 나는 또, 육군 논상훈련소에서 M16 거꾸로 철무비 해갖고, 눈물고개, 올라가고, 우리나라 할 사람 그때 다 먹었고. 또 다른 이야기하면, 왜 그냥, 당신 유학 가봤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게, 그러니까, 실체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측면에서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이쪽 세계를, 폄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뒤집어 볼 힘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왜냐하면 우리는 가상적이기 때문에 구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컨스트럭티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거에 대해서 모든 정보에 대해서 오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적 시스템을 구성하는 거예요. 네. 이 삶은 뭐 좋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자연적 삶이죠. 네. 많은 사람이 이걸 좋아해요. 자연적이지. 엉뚱한 소리 하지만 자연적이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그냥 늙어 죽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늙어 죽는 겁니다. 물론 이쪽 시스템도 늙어 죽는데 그 차이를 직시해 보는 게 중요해요. 예. 자연적이요. 그럼 이쪽 삶은 뭐냐 하면, 그냥 아주 문화적 삶이죠. 문화적 삶이죠. 누가 뭐래도 인간의 유니크성은 언어를 획득하고 난 자연하고 격리되면서 이루어진 문화적 실존이죠, 우리는. 사회적 실존이죠. 사회성, 문화성, 언어성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문화적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는, 자, 그럼 게임이 어디서 그걸 판단할 것 같아요? 저는 전체적으로 게임으로 잘 보고 싶어 하는데, 붓다가 여기에 대해서 언지를 준 게 있어요. 티베트 불교에 야부훔이라는 게 있습니다. 야부훔.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 엄마 부처하고 아버지 부처가 성적 결합하고 있는 그 상태 자체를 말해요. 티베트 불교에서. 야부훔이라고 그러는데, 그 자체가 우주라는 거예요. 대성불교, 밀교에서. 근데 그런 야부훔, 그런 상태 만들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왜 만들었느냐 이거에 대한 언질인데 그냥 재밌었어. 유희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 개념이 유희란 개념입니다. 그냥 해봤다는 거예요. 그냥 재미로 해봤다는 거예요. 유희라는 거예요. 완벽한 가상성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대성불교, 밀교의 아주 정수에 해당되는 그 철학에서도 우주 자체가 완벽한 환이고 가상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게임에 이쪽 라인을 택한 거예요. 제가 이쪽 라인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 라인 택한 사람은, 그런 형벌을 받은 사람들이요, 사실은. 그런 형벌을 받은 사람들은, 딱 보면 알아요. 아주 소수의, 극히 1%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그런 형벌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기질적 표상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상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상성. 가상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가상성 때문에 우리는 자연에서부터 자유를 얻은 거예요. 시간의 의식을 갖게 되고 자연에서 독립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주 전체를 궁구할 수 있게 된 거죠. 가상성, 구상성, 그 복합성으로 인해 갖고 우리는 무언가를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인공위성, 백층 빌딩, 법률 제도, 이런 걸 만들어 간 거예요. 이 가상성 때문에 만들어 간 거예요. 1차적으로 자연에 링크한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이런 삶은, 분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붕괴가 됩니다. 근데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몇 번 이야기 했는데, 이 개념을 맨날 갑자기 떠오는 개념이 아닙니다. 호도라고 서해안에 섬에 갔더니 한 10년도 됐는데, 우리 팀 전체 가갖고 풍랑이 있어갖고 못 들어오고 하루도 있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섬에 있는 중년 남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유심히 한번 관찰해 봤어요. 대부분 섬에는 여자들이 생활력이 있어갖고, 해녀 비슷하게 살면서 하고, 가게를 하든지 해갖고, 생활을 담당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시간이 남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시간 남으면 내가 어떤 단장 이쪽으로 돌입할 건데 그 사람들은 이쪽 그 냄새를 못 맡아갖고 이쪽에서 하는데 이쪽 시스템에서 시간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생활에 이 실체적 이걸 책임 안 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분산성이 그냥 폭발을 해갖고 그러니까 대부분 어슬렁거리는 삶의 스타일이 되죠. 주막에 앉아서 보니까 대낮부터 그냥 막걸리 마시면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신문에 나오는 거 우리나라 술 문화에 대해서 그 고발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삶 자체가 분산적이기 때문에 이쪽에 모을 수가 없어요. 왜 모을 수가 없느냐 하면 자연하고 자연적 삶에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연에 종속되어 있어요. 들어오는 감각에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불안이 있죠. 직업이나 장래에 대해서 불안. 그러니까 그 불안이 계속 연결되는 불안도 아니고 끊임없이 불안이 오면서 그거에 몸부림치면서 반응하다가 분산적으로 넉다운 돼가는 삶, 이로드 돼가는 삶이 되는 거고. 이쪽 공부하는 삶을 하면 처음에는 황당하고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루하고 분산적인 데 대해서 인류가 갖는 가장 놀라운 처방은 뭐냐 하면 가상 공간에서 상상의 왕국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게 수학자들이 했는 거고 자연 철학자들이 했는 거잖아요. 가상 공간에서 상상의 왕국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자세가 추구하는데 이쪽은 최종 산물이 명확해요. 이쪽은 다 분산으로 스며들어 버리는데 이쪽 삶은 명확해요. 자기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는 명확하게 가상세계에서는 문자로 드러내 보일 수가 있어요. 영원히 기록으로 남을 수가 있어요. 뉴턴의 프랭키피아, 아인슈타인의 중력장 방정식, 아니면 어떤 새로운 어떤 사상 체계, 아니면 어떤 새로운 문화운동의 체계, 이런 걸로 명확하게 사회 문화적, 왜? 우리 문화적 삶이니까 사회 문화적 기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상이 리얼 세계를 바로 잡아주는 거죠. 가상의 세계가 리얼 세계를 그 분산적이고 일차적 삶을 좀 더 복합적 연쇄, 좀 더 확장 가능한 삶으로 그렇게 확장해 주는 거죠. 그래요. 조금 사변적일 수가 있는데 왜? 이제 이해하셨죠? 우리의 삶이 어째서 언어를 쓴 가상적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상적인 걸 허망하다 보면 제가 잘못 파악하시는 거예요. 가상적이기 때문에 이룬다는 그 생각을 갖는 게 더 중요해요. 왜? 바로 구성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성력. 문자를 생각해보세요. 셰익스피어 문학 전집을 생각해보세요. 그 놀라운 구성력. 자,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